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들과 그 마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서 마을을 찾다 시간입니다. 순천시 향동은 순천 부읍성의 터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인데요. 최근 이 향동의 마을 주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순천 부읍성의 흔적 찾기에 두 팔을 걷어 붙이는가 하면요. 향동에 깃든 역사, 문화를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늘 마음마을에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모세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순천 향동을 좀 소개를 받아볼 텐데요. 네. 사실 저는 향동하면 향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옛날 순천 부읍성이 있던 자리, 이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오늘 향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어떤 역사적 의미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향동은 용수동, 영옥동, 행금동을 합해서 이제 우리가 향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순천에서는 면적으로 치면 두 번째로 큰 동이에요. 사실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면적도 크고요. 향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지리적 공간적 특징은 전통 역사 자원, 팔마비나 임청대, 옥천서원, 이런 순천 향교까지 전통의 역사적 자원들이 그대로 마을에 있고요. 또 현대적 자원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랄지 영상미디어센터, 한옥글방, 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관까지. 그래서 역사적인 자원들과 현대적 자원들이 마을에 고스란히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 향동이 우리 지역 순천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새로운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원래의 도심들이 공동화 현상 또는 쇠퇴를 맞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와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들을 전국의 13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의 사업들은 개별 사업,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들 위주였다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선도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향동의 특징인 역사와 현대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향동이 역사적 자원을 모으는데 주민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도 사진으로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돌 모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성돌 모으기 어떤 운동인가요? 순천 부읍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1.5km 정도, 높이는 5.6m의 순천 부읍성이 자리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제 때 이게 사실은 철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 그 회철로부터 그 성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 상징적인 성돌을 다시 모아서 사실 그 아픈 역사마저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역사를 한 켠 한 켠 쌓아가는 작업인데요. 그때 당시 회철된 성돌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모으는 작업 자체가 도시재생의 의미도 있고요. 또 전통과 역사를 공존해내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시민력, 문화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돌을 모으는 작업이 도시재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순천 부읍성의 어떤 마지막 흔적을 찾는 일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성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가 참 좋은 것들은 후대들도 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쌀을 한 주먹씩 이렇게 모았어요. 그걸로 떡을 하고 밥을 해서 네. 함께 즐겼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도시의 역사, 마을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져가는 현실인데 네. 돌 하나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과정, 그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 역사를 아주 건강하게 지켜내고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지 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마을을 다시 원위치로 네. 또는 더욱더 발전되는 마을로 성장시키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의미 있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코너에 소개되기에 가장 적합한 마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위에 흩어져 있던 성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이게 되면 이로써 좀 어떤 것들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독일의 사례인데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독일 사람들이 상징처럼 여겼던 많은 문화재들이 폭격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하죠. 그리고 후세에 그 작은 돌들을 기념품을 만듭니다. 시계에도 넣고 목걸이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판매된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네.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작은 송돌의 의미라기보다도 그 돌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성, 시간성들을 그 가치들을 중요하게 보는 시민들의 눈, 주민들의 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동인 거죠. 그래서 그 성돌을 모아서 단지 그저 그냥 성을 다시 쌓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도시재생 선도구역도 향동에 상징적인 이제 또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건물들의 상징성을 주민들이 모아오신 돌들로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선도구역 안에는 다양한 지금 뭐 하드웨어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모아주신 돌들이 다양한 또 예술 작품으로 네. 또는 상징물로 표현될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이 성돌 모으기 운동에 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곳 향동에 학당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향동에 우리 향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향교라는 건 이제 과거의 교육기관인 겁니다. 그리고 향동을 이렇게 쭉 들어가시다 보면 문화의 거리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은행나무들 보이실 거예요. 네네. 예로부터 선조들은 은행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상징은 사실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네. 향교의 주민들은, 향동의 주민들은 사실 우리 마을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 마을에서 학당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향교의 본질적 의미를 그대로 이어가시기도 하고요. 또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당. 그래서 마을을 이해하고 그걸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향동학당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이 향동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뭐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향동의 이 향교는 우리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마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교의 과거의 기능이 많이 쇠퇴는 했어요. 지금은 많이 문이 닫혀 있거나 또는 왠지 갔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공간이다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실제 살아있고 문턱은 낮게 만들면서 품격을 높이는 일들 그것이 향교를 여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 많은 주민들 또 방문객들이 오셔서 순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향동이 좀 다른 곳보다도 여건 이 지역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역사적인 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들을 잘 지키고 또 활용을 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동의 주민들은 앞으로 좀 어떤 마을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나요? 뭐 향동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왠지 향기가 날 것 같죠. 네, 네. 정말로요. 요즘 향동 주민들이 반려식물과 나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마중물 복지 협의체에서. 네. 이게 뭐냐면 마을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또는 집 앞에 텃밭에서 또 마을 사람들이 공공의 공간에서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이거를 반려식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함께 커가는 거죠. 네. 식물을 키우면서 사람들 많이 위안을 받기도 하고 내가 키운 식물을 통해서 마을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방문객들은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 꽃밭 또는 작은 텃밭 또는 향기가 나는 이런 다양한 정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계세요.
돌도 꽃도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들을 소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지역에 색깔 있는 마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최근 이 마을 만들기를 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우리 지역 용당동에 개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순천 시민협력센터입니다. 근데 네. 대개 시민협력센터 그러면 행정 순천시와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데요. 본질적 의미는 시민과 시민이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시민협력센터에서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들.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이 만나서 더 네. 큰 순천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펼치는데요. 순천시 시민소통과에서 1층 공간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2층에는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오. 시민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3층에는 마을 공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지역의 공예인들 또는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의 상품,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1, 2, 3층 사실 뭐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과 시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제3지대, 제3섹터의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마을과 함께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곳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어떤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또는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뭔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은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궁금함이나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또 어려운 점이나 우리 마을에 또 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조사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순천 시민소통과가 지원하고 네.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도시가 또는 마을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는 이런 가치에 있어서 등대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시민협력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을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열정과 행정이 결합을 한다면 더욱 좀 양질의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 활동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